안녕하세요. 자신이 알고 있던 심리적인 문제점에 대해 설명해드리는 PHI 최면센터 조수빈 원장입니다. 자, 우울장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DSM-5에서도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 기분 장애이면서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질환 중 하나이죠. 사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불릴 만큼 치료의 예후가 좋고요. 쉽게 찾아오는 병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 우울을 타겟으로 잡고 상담을 진행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할 만한 장면들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역시 그분들 나름대로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울증으로 진단받았다면 전문가를 만나 빨리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지만 마음이 약해서 걸리는 병이다, 정신과는 미친 사람들만 가는 곳이다 등의 말을 하면서 내담자가 전문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에는 대부분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점은 아쉽습니다. 자, 우울증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학계에서는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부족이나 유전에 의해 발생한다고도 하고, 부정적인 귀인, 인지적 오류와 왜곡, 낮은 자존감 등이 원인이라고도 주장합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긍정적 강화를 받지 못해서 발생한다라고도 합니다. 이마저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최면 상담을 진행하며 특히 리그레이션 테라피를 진행하면서 인지주의, 행동주의 모델에서 나온 내용이 계속 나타납니다. 인지적 오류, 왜곡, 긍정적 강화의 부재 등 관련된 장면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고 긍정적인 암시로 채워주면 대부분 회복하죠. 때문에 만약 우울장애가 의심된다면 병원이나 상담사를 만나서 꼭 도움을 받으시고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약한 우울감이 있는 분이나 상담이나 약물 치료를 받으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행동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해보셔도 괜찮다라고 할 만한 것들입니다. 자, 첫 번째, 스트레스 요인을 단절시켜라. 가장 어렵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요인이 남아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시어머니가 스트레스 요인일 경우, 사실 이때는 떨어져서 사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 약물 치료, 심리 상담, 최면 상담 모두 어려워질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카페인, 알코올 섭취를 최소화하라. 이거는 약물에 대한 내용이고요. 카페인, 알코올, 담배, 마약, 이 모든 약물들은 의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카페인이 우울증에 도움이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현대 사람들은 불안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불안을 더 야기할 수 있는 카페인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알코올은 어떨까요? 알코올은 몸을 이완시키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울하지 않기 위해 알코올을 섭취했다라고 해봅시다. 술에 취하게 되면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 의식을 놓고 보다 편안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술에서 깨게 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현실에 대해 좌절합니다. 다시 그 현실을 잊기 위해 알코올을 섭취하고, 술에서 깨면 다시 우울해지고, 알코올 섭취, 우울, 알코올 섭취, 우울, 요거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바로 약물에 대한 중독을 보이는 것이죠. 추가로 약물 치료 도중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이러한 약물 반응이 점점 더 낮아진다라는 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니코틴의 경우 흥분제, 안정제 역할을 모두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처진 자신의 몸과 마음의 활력을 채우기 위한 흥분제 역할, 그리고 알코올과 같은 원리로 중독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울증은 누구나 걸릴 수 있으며 우울증에 걸린 것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자존감이 많이 낮다면 대부분의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자신이 한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탓하고 자신을 욕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자신의 탓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울증은 어디서 왔을까요? 언제 가장 우울했나요? 최초로 우울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무엇과 연관되어 있나요? 어떻게 우울했나요? 그때의 기억에서 자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그 감정은 누구누구를 향해 있나요? 그날 그 시간대에 그 장소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자신이 그렇게 힘들게 된 이유가 과연 당신 탓이었을까요? 당신이 자신에게, 바로 자신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죠. 자신을 처벌하는 행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 영양제를 먹고 외부로 나가 햇빛을 쬐는 시간을 가져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에너지가 많이 고갈된 채 상담을 신청합니다. 심리적 에너지가 정상적이라면 이제 암시 반응성도 높고 상담도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많이 고갈된 경우 상담을 진행하고 얼마 있지 않아 종료가 될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저는 보통 1세션에 3시간 정도 상담을 진행합니다만 이분들은 이 시간을 거의 채우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에너지를 채울 수 있도록 영양제 섭취를 권장하고요. 햇빛을 충분히 쬐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음 상담 날이 되면 상담이 순조로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냥 그대로 완전히 회복해버리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생활 리듬을 조절해라.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과수면이나 불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생활 패턴이 깨지고 호르몬 불균형이나 과한 피로 등을 느낍니다. 계속 누워있고 싶고 계속 현실과 떨어져 있고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최대한 정확하게 맞춰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취미를 가진다. 자, 취미를 가지는 것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간의 교류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악기 연주와 캠핑을 즐겨서 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삶을 잠시 잊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도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영, 요가, 운동과 같은 활동적인 취미를 가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취미, 캠핑, 여행 등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 내용 마음에 드셨나요? 혹시 이 영상을 가족분들 중 한 명이 듣고 우울증 환자에게 이를 강요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가 하고 싶다, 원한다고 하면 그것을 도와주는 행위만 해주세요. 자, 그런데 사실 이 행동보다 내면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울증, 죽음에 가까워져 나타나는 우울증, 금전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우울증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지금까지 버티고 묵인하고 살아왔다면 근처의 전문가를 만나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했고요. 모든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